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이혼을 한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검사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하면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곤 하는데요. 제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 해명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 사연을 보내봐요. 제 답답한 속마음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이 바로 남편이었죠. 적극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요청해서 몇 번 따로 만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고시생이더라고요. 근데 성찬 씨 고시생이면 지금 한참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매일 커피 테이크아웃 하려고 오던데 괜찮은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성산 씨가 고시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제가 괜히 공부하는 거 방해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고시 공부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 주변에서 공부한 지 오래된 거예요? 아니요. 공부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시험은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년은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은미 씨 만나는 게 힐링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은미 씨 만나고 나면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만나면 몇 시간 동안 같이 데이트하게 되잖아요.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번에 성찬 씨 만나면 할 얘기 있었어요. 저 이번에 카페 그만두고 직장 다니게 됐어요. 성찬 씨도 알다시피 제가 대학도 안 가고 사회생활 했던 터라 이번에 대학에 진학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럼 앞으로 카페에서는 못 보는 건가요? 은미 씨, 그럼 저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저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틈날 때마다 은미 씨 볼 수 있어요. 은미 씨도 이제 직장 다니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됐네요. 은미 씨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퇴근하면 저 만나줘요. 남편은 호기롭게 저에게 연애를 하자며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지만 늘 저를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대화도 잘 통해서 연애를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괜히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어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연애를 해야 자신이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어요. 틈날 때마다 도시락도 싸주고 데이트 비용도 물론 제가 다 부담했죠.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그 마음이 무뎌지는 듯 했어요. 3년 동안 합격하지 못하자 전 이 만남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성찬 씨, 내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성찬 씨 나랑 만나느라고 쓰는 시간도 많잖아. 거기다가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은미야, 우리 왜 헤어져? 나 절대 너랑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고시 공부 쉬운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도 몇 년은 고생하면서 공부해.
그래도 내가 너 보면서 버텼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절대로 헤어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성찬 씨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랑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 이건 성찬 씨한테도 나한테도 별로 좋지 않아 보여. 성찬 씨가 말했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 얼굴 보기 부끄럽다고. 시험 불합격 소식 들릴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하겠다고 했잖아. 나랑 헤어지고 마음 다잡았으면 좋겠어. 독하게 마음 먹고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전 그때 당시 매몰차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헤어짐을 통보하고 나서 전 남친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할 거라 생각을 했죠.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둬 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의 엄마 예비 시모가 절 찾아오셨죠. 저기, 성찬이 여자친구 맞지? 아이고, 우리 성찬이 좀 살려다오. 내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하마. 성찬이가 너랑 연락을 해보려고 계속 알아보고 그랬는데도 연락처도 바뀌고 사는 곳도 바뀌었다면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기만 해. 우리 성찬이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애가 공부도 이제 그만하겠다면서 다 접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네? 성찬 씨가 집으로 내려갔다고요? 고시 공부에 집중하라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왜?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 성찬 씨 고시 공부 1년차 때부터 만났고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좋아지지 않고 합격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랑 연애하는 게 성찬 씨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은 그렇게 방황해도 똑똑한 사람이니 금방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 그쪽 아니면 절대로 공부 안 한다고 하던데. 한 번만 우리 아들 만나만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기 아가씨 찾으려고 내가 안 물어본 곳이 없어. 우리 아들 정말 다 죽어간다니까. 다른 부탁이 아니고 한 번만 아들 만나만 주기만 해줘. 초췌한 얼굴의 시모를 저는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셨었기에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강렬한 기억이 되었죠. 전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두문분출한다는 남친을 만나기 위해 시모를 쫓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실 전 그때 당시 남친과 정말로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때쯤 친정 식구들이 모두 해외로 완전히 이민을 가던 상황이라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성찬 씨, 나 사실 해외로 이민 가려고 준비 중이야. 가족들도 다 해외로 갈 거라 나 혼자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성찬 씨 공부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우리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내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가 만날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께 성찬 씨 고시 공부 포기했다는 소식 들었어. 절대 그러지 마. 성찬 씨 꼭 고시 공부 합격하고 싶어 했잖아. 은미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고시 패스하면 무슨 소용이야. 난 너랑 만나고 난 후부터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공부했어. 그런데 네가 없는데 더 공부해서 뭐해?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고시 접을 거고 여기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려고. 정말 왜 그래? 성찬 씨 열심히 준비할 수 있잖아.
성찬 씨가 이렇게 다 포기한 상태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부모님 마음도 생각을 해야지. 성찬 씨 그때 부모님 가족들한테 좋은 소식 못 들려드려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 마음은 잊어버린 거야?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 은미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할 테니까 제발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만 하지 말아줘. 내가 꼭 고시 합격해서 너 고생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줄게. 제발 부탁이야. 난 다른 것보다 너랑 헤어진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서 그래. 남친은 제가 아니라면 고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걸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그렇게 전 다시 남친과 만나게 되었고, 이번 만남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했지만, 친정에서는 갑작스러운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그렇지만 전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후 친정 식구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서 저 홀로 한국에 남게 되었어요. 그 뒤로 열심히 전 돈을 벌었고, 남편은 공부를 했죠. 시댁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래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해줘야 했어요. 여보, 나 정말 복 받은 사람인가 봐. 당신 만난 게 나한텐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 정말 고맙고 미안해. 당신 나 아니었으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사람인데, 내가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닌가 너무 미안해. 당신 몇 년만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내가 꼭 합격해서 당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할 수 있어. 나만 믿어. 그럼 우리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만 믿고 있어. 지금 이렇게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당신이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땐 당신이 날 도와주면 되는 거지. 당신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는 데만 신경 써. 무엇보다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준다면 난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 무리하지 말고 항상 컨디션 유지하고. 알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내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실망시킬 수 없지. 나 평생 당신한테 충성할 거야. 이렇게 날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절대로 배신할 수 없지.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딴소리하면 그때는 정말 날 떠나가도 좋아. 내가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좋아. 결혼 후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도 잘 따라와 줬죠. 남편이 고시생일 당시에는 집안일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전 모든 걸 척척 다 해냈어요.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마워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고 너한테 고마워서 할 말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혼자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느라 애쓴다 정말. 사돈 깨변 먹었고 죄송해서 어쩌니? 성찬이는 공부 열심히 하니? 언제든지 걔가 공부 안 한다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렴. 속상하게 할 때도 나한테 연락해. 내가 혼쭐 내줄 테니까. 어머님, 남편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시험 성적도 잘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잘 풀리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노력 알고서라도 성찬이가 잘해야지. 고맙다. 솔직히 벌써 몇 년이니? 그 기간 동안 네가 우리 아들 책임지고 먹여 살린 거잖아. 내가 정말 고마워서 너한테는 고맙다는 말밖에 해줄 게 없구나. 집이라도 좀 넉넉했다면 고생 없이 살았을 것을.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해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남편 잘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이 요즘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집중도 잘하고 있거든요. 다 잘 될 거예요. 사실 남편이 바라는 건 크게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종종 대학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겼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의 고졸 학력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여보, 혹시 당신 대학 진학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당신이 별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회사에서는 별말을 안 하나? 그러고 보니 당신 회사 다니는 곳에서도 승진은 그렇게 빨리 해주는데 학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대학 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와서 대학 진학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가면 누가 생활비를 벌어. 그냥 나중에 당신 합격하고 나서 우리 생활 좀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지 뭐.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번에도 그렇고 당신 혹시 내가 대학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당신이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나야 당신이 대학을 나왔던 고졸이던 상관없지만 사회는 또 다르니까 당신만 개의치 않으면 난 상관없어. 그냥 당신 의사를 물어봤던 거야.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도 당신 대학 진학 고민했었다고 그런 말 했었잖아. 그게 생각이 나서. 아, 그때도 그랬지만 대학 진학은 그냥 잠깐 고민했던 거고 지금은 아직 딱히 생각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크게 학력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대학 진학할 생각은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사실 합격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성적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정말 경사가 따로 없었어요.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부모님께서는 엉엉 우시면서 기뻐하셨고, 남편도 너무나 행복해 했어요. 저 또한 남편의 합격이 너무 좋았고, 합격하고 처음 시댁으로 내려간 날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우리 검사 아들, 정말 장하다. 잘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엄마가 아들 꼭 합격할 줄 알았어. 얼마나 고생 많았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아들아. 이제 다 풀렸어. 우리 아들 힘든 거 다 지나갔고, 이제는 좋은 시절만 오는 거야. 정말 장하고 대견하구나, 우리 아들. 집에서 해주는 것도 없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은요 뭘. 엄마가 고생하셨죠. 저 합격 소식 안 들려서 마음 많이 쓰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도 했고 이제는 정말 검사 될 길만 있으니까 앞으로 효도할게요. 주변에 검사 준비한다고 말은 해놓았는데 소식도 전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 테니 어머니 효도만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역시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엄마가 효도 받아 보겠구나.
며느리 너는 얼마나 기쁘겠니? 남편 검사되니까 검사 안 해 됐으니 얼마나 기뻐. 너는 정말 시집 잘 와서 땡 잡았지 뭐. 이제 남편이 검사되면 평생 탄탄대로 아니겠니? 직업도 직업이지만 명예도 있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며느리 너는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연애까지 거의 10년의 세월을 뒷바라지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만 수고했다고 했을 뿐이지 저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다만 남편이 검사가 돼서 저에게 땡 잡았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동안 저도 나름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는데 그런 말만 들으니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이런 속내를 내비쳤죠. 여보, 나 아까 시댁에서 어머님이나 다른 식구들이 한 얘기 듣고 너무 찝찝한데 당신은 안 그래? 당신이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나도 고생 많이 했는데 다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왜 내가 손 놓고 있다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물론 공부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마치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신 덕보는 것처럼 말하는 느낌일까? 에이, 당신 기분 탓이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냥 기쁘니까 나한테 좀 더 초점 맞춰진 거지. 그런 뜻 아닐 거야. 당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여러 번 들었었잖아. 오늘은 그래도 내 합격 때문에 만난 날이니까 나한테 더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누가 몰라. 당신이나 뒷바라지 지금까지 해준 거. 고시공부 뒷바라지는 당신이 다 했는데. 그렇지? 그냥 느낌이 그런 거겠지? 근데 자꾸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나도 당신 합격한 거 기쁘고 감동이거든. 모두 내 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냥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한 것 뿐이겠지? 그렇지만 전 예민한 게 아니었고 남편의 합격 소식 뒤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변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공부를 하면서 모든 집안일과 가게 경제는 제가 책임을 졌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줬던 거였죠. 남편에게는 모든 걸 다 해줘도 저는 아끼고 아껴 살다 보니 제 건 제대로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방 하나를 샀는데 그거로 남편에게 엄청 잔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못 보던 가방인데 혹시 샀어? 아, 당신 나 이제 합격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해? 나는 그런 거 싫어. 남편이 뭐 잘 나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 당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가방은 새로 사? 뭐 그렇게 사다가 명품이라도 한번 슬쩍 사보려고? 난 절대 반대야. 뭔 소리야. 가방끈이 다 떨어져서 하나 산 거야. 그리고 나 당신이랑 연애하면서 가방 한 번 산 적 있어? 다 당신 공부할 때 쓰는 책가방이나 샀지. 그러고 보니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사는 것마다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고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아무리 당신이 이제 검사라곤 하지만 나한테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 남편이잖아. 달라진 건 당신이야. 내가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 요즘 당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제는 검사 집안이니까 가사 도우미라도 부르라 이거야?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당신까지 이러지 마. 나 요즘 일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당신 나 바쁘다고 자꾸 딴짓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 난 돈 낭비하는 것도 싫으니까. 남편만 변했다면 한참 일을 배울 때니 그렇구나 하겠지만
변한 건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을 어떻게 잘 챙기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절 타박하셨죠. 오늘 아침에는 아들 뭐 먹이고 보냈니? 요즘 밤낮 없이 바쁘다고 하던데 야식이라도 좀 챙겨주는 거야? 안 그래도 이번에 TV에 나오더라. 검사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거 보니까 어찌다 눈물이 나오던지. 걔가 워낙 속이 깊어가지고 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할 거 아니야.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 저번처럼 아침에 부실하게 빵 조각이나 먹이고 보내지 말고. 어머님, 남편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뭐 먹으면 오히려 속 더부룩하고 안 좋다고 아무리 챙겨줘도 안 먹어요. 속만 달래라고 간단하게 먹여서 보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바쁘긴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10년 동안 공부해서 이룬 건데 그래도 버텨내야죠.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서 일일이 남편 챙기기 힘들어요. 너랑 우리 아들 일이랑 같니?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법원 다니는 사람이랑 같냐고? 일 자체가 다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다른 것보다 네 남편 열일 제쳐두고 챙겨야 하는 거야. 앞으로 넌 네 남편 덕보고 살 텐데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얼마나 늘씬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들만 있겠어?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달라붙겠니? 네가 잘해야 아들이 혹하지 않고 일에 열중하는 거야. 마치 제 태도가 남편의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마치 합격만 하면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합격을 하고 나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적질해 오히려 공부했을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집 청소도 안 했어? 아니 시간도 여유로운 여자가 집 정리도 안 하고 세상에 저녁은 차려놓았어? 나 밥 먹고 또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 한 번 말하면 들어먹어야지.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다 설명해야 돼? 내가 이래가지고 집에만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다음에는 나 그냥 밖에서 일 다 끝내고 올 테니까 또 저번처럼 언제 집에 오냐 스트레스 주지 마.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저번에는 말도 없이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말한 거였지. 내가 당신 일하는데 스트레스 준 적 있어? 정말 당신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지금까지 내내 집안일 내가 다 했고 지금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날에도 당신 한 번 뭐라고 한 적 없잖아. 나는 뭐 놀아? 나도 똑같이 밖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남들은 더 바빠도 집안일 잘만 해. 우리 법원에 같이 다니는 여검사들도 보면 당신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잘한다고. 몸매 관리도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회사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몸매가 엉망이야? 피부 관리도 좀 해. 누가 당신을 30대라고 하겠어? 가만히 보면 공부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던 당신이 더 빨리 늙는 것 같아. 어떻게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보다 못해? 뭐? 지금 외모까지 비교하는 거야? 이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고 늙은 건 생각 안 해? 당신 합격시키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 하나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노력했잖아. 그건 어디 가고 이제는 하다못해 몸매 지적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지적들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죠. 검사가 되기 전에는 동창회고 뭐고 친구들까지 모두 연을 끊어서 교류가 없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정말 친했던 친구 몇 명만 참석을 했었죠. 그러다가 검사가 되고 난 후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건은 남편이 동문회를 간다고 했던 날 발생했어요. 처음으로 동문회 참석을 한다던 남편을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앞쪽에서 남편이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를 대리기사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날 대리기사로 소개를 해? 지금 장난해? 내가 왜 대리기사야? 당신 설마 내가 창피해서 그래? 아니 지금껏 나랑 살아놓고선 갑자기 왜 날 외면하는 건데? 요즘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당신 고졸에 변변치 않은 직업에 뭐 집안이 빵빵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주변엔 당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검사 아내 중에서 고졸한 애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이제와 대학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쪽팔려 소원. 잔소리나 하지 말고 집에나 가.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얼른 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당신 위해서 희생한 나를 그럼 뭐야?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할 수가 있어? 당장 가서 해명해. 가서 그냥 장난한 거라고. 대리기사 아니고 와이프라고 당장 가서 말하라고.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옆편 내가 대리비 안 받을 거야? 운전해. 그리고 이따가 와서 다른 사람들 태우고 이동할 거니까 쓸데없는 말 할 생각하지 말고 근처에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 세면서 대학 갈 생각을 안 했대?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 남편의 말에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동문회장이 날 보고선 화들짝 놀라더니 곁으로 와 남편 놈 명치를 올려 쳤어요. 그때 바로 제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난리가 났죠. 회장님 따님분이 여기는 어쩐 일로? 맞죠? 이 회장님 따님이요. 아, 안 그래도 회장님 해외 가시고서는 더 못 배웠었는데 회장님 잘 지내시나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아, 혹시 여기 박 검사 아시는 분이세요? 회장님께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달라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성격에 인맥으로 뭐 부탁한다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제가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요. 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맞다. 실장님, 여기 학교 나오셨다고 하셨죠? 남편하고 같은 대학인 걸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제야 검사가 돼서 동문회 참석을 안 하다 보니 여기 대학인 걸 깜빡했네요. 남편이 제가 너무 창피한가 봐요. 고졸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대리기사로 소개했지 뭐예요. 네? 아니 무슨 회장님 따님이야. 뭐 고졸이든 대졸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박 검사 장난한 거지? 박 검사 결혼했다고는 못 들었는데 결혼까지 했었어? 아니 저번에 나한테 미혼이라고 한 거 아니었나? 사실 저희 친정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문 회장이었던 사람은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업체 실장이었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알고 계셨죠. 남편과 결혼을 할 때는 작게 결혼을 하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워낙 외부 노출을 별로 하지 않았던 터라 남편도 제대로 정체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숨겨왔더라고요. 이날 남편은 기혼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남편 이미지는 나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동문회장의 도움으로 남편이 여기저기 다른 여자 동문들에게 껄떡거린 증거를 확보했죠. 전 소장을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찝쩍거렸던 여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했다면서 앞다퉈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더라고요. 당연히 난리가 났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해주고 위자료까지 두둑히 줄게. 지금 여기 난리야. 아직 신입검사인 내가 벌써부터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지방으로 자천되면 언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여보, 한 번만 부탁해. 그냥 치화해주면 내가 쥐 죽은 듯이 살게. 이미 당신 쥐더구만. 쥐처럼 여기저기 다 찍찍대고 다녔잖아. 그거 다 수습해야지. 안 그래? 당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거 다 내 덕이야. 당신 부모들조차 당신 뒷바라지 안 했는데 그걸 내가 한 거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날 배신하겠다? 웃기지도 않아. 그럼 당신 그 자리에 가게 된 거 다시 돌려놓아야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부탁할게. 이렇게 이미지 찍혀버리면 나 제대로 검사 생활 하기 힘들어져. 당신 나 잘 되길 바랬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잠시 정신 못 차려서 그래. 당신도 나한테 속여온 거잖아. 그렇게 잘 살았으면서 그럼 친정 덕 보면서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니야? 그래. 그 친정 덕에 당신이랑 이혼하는 것도 좀 수월해졌네. 당신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 당신 덕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 내 덕이고 내 친정 덕이야. 이미 기회는 끝났어. 당신이 날 무시하던 그때부터 당신은 이미 아웃이야.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고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지방으로 거의 자천되다시피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며 아마 평생 시골에서 지내야 할 수 있다고 들었죠. 전 부모님이 대신 관리를 맡겼던 부동산을 제가 맡아 관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일도 수월하고 제 시간도 보낼 수 있어 편하네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관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요즘 더욱 사랑해주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희생이 모두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 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검사가 된 남편과 헤어진 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검사가 아닌 더 잘난 남편이었어도 절 무시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당당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요즘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참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이 채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학교가 있는 사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하던 저에게 남편을 만난 것은 운명과도 같았어요. 저희 회사 상사였던 분의 소개로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입양아인 저를 싫어하셨어요. 사실 친부모같이 잘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입양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아인 얘기를 듣자마자 칼같이 거절했던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가 거세지자 솔직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고 정말 못 참겠는 순간이 많았어요. 예단해온 거 봤다. 정말 별로던데? 어쩜 그렇게 본데 없이 가져와? 나 원참. 너희 결혼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 주워온 딸이라고 너네 엄마 대충대충 준비한 거 아니니? 본인 친딸이라도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뭐야? 정말 어이없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듣는데 힘겹네요. 뭐 파혼이라도 해드려요? 입양된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너 지금 나 압박하는 거야? 우리 아들 앞세워서 네가 기세등등하다 이거지? 그래, 파혼해. 그럼 되겠네. 근본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파혼하라고. 너 같은 애 만나라고 내가 우리 아들 가르쳐는 줄 알아? 네, 그러죠. 저도 어머님의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 귀에서 피가 나겠네요. 굳이 제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상진 씨한테 전혀 꿀릴 거 없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근본이 싫다는 거란다. 내 말 이제 다 알아들었니?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너 같은 애를 만나는지 어느 정도여야 허락을 하지. 이건 뭐 완전 어디 우주에서 왔을지 외국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애를 에휴 천박해 정말. 근본을 따지시는 어머님을 맞추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런 말다툼에도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몇 년째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병마와 싸웠던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살아계실 때 꼭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생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아빠 손을 잡고 결혼식을 입장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빠였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걸 원했고 친자식이 아님에도 예쁘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빠에게 이 모습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빠 손을 붙잡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니 진정 효도를 다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얄궂게도 결혼식을 진행하고 얼마 안 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도 몸이 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죠. 어려서부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해왔어서 그런지 슬픔보단 아프지 않을 아빠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 집 알기를 개똥으로 여기는 분이었어요. 난 그런데 안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라. 몸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 몸이 그런데 행차해? 엄마, 그래도 장인어른이고 엄마 사돈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 간의 예의라는 게 있지. 얼른 준비하세요. 얘가 왜 이래? 뭐 좋은 데라고 줄지어가? 됐어. 결혼식에서 봤으면 됐지. 아, 너나 까. 나 안 와서 뭐라고 하골랑? 집에 와서 직접 따지라고 해라. 알겠어? 어디 불길하게 장례식에 오라 말아야? 참네.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야? 재수없게. 근본도 없는 애 만나서 결혼하더니 이거 봐라. 좋은 날 지나니 바로 안 좋은 일 터지는 거. 그리고 걔 친아빠도 아니잖아. 뭐하러 내가 그런데 참석하니? 어차피 길러준 아빠인데 뭐 꼭
내가 그런 거 챙길 필요 있겠어? 피곤하니까 너나 다녀오던지 해. 당신도 참, 어쩜 사람이 그렇게 못돼요? 나 요즘에 당신 보면 내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 당신이 그 배교우한테 홀딱 빠진 거라니까. 어떻게 근본 없는 애를 허락해요? 아우, 됐어요. 그만 말해. 머리 아프니까. 발인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나 역시 시어머니 대우는 해주지 말자고 말이에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직접 사과를 했지만 엄마 역시 마음 한편이 무거워 보였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저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예뻐해 주신 것밖에 없는 엄마인데 괜히 제 눈치를 보시니 마음이 아프고 저려 왔답니다. 네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너 하나만 보면 빠지는 거 전혀 없는데 집안 때문에 그러시지? 네 아빠도 너 두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 거야. 아휴, 정말 우리가 네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걷어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지. 한 번도 내 엄마, 아빠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나도 시어머니 대접 안 해드리면 그만이야. 뭐가 아쉽다고 내가 벌벌 기겠어? 나 엄마 딸이야. 걱정 마. 에이, 그러지 마. 너 마음에 상처 입은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어른이잖아. 에휴, 우리 딸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다 내 탓이야. 네가 좋은 부모 만나게 했어야 하는데 정말 개뿔도 없는 집에 입양돼가지고 아휴, 마음 아파 진짜. 친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저를 저희 아빠의 어린 시절 중마고라는 이유로 절 아무 계산도 없이 걷어주신 양부모님들이었고 그걸 잘 알기에 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부모님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잘 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비록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살기 힘들었지만요. 그럼에도 안 입고 안 드실지언정 제 밥 한 번 굶긴 적 없고 어려운 형편에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근데 당신 어머님 나 진짜 이해 못해. 만약 내가 시어머님 대접을 안 해드려서 문제가 된다면 이혼해도 좋아. 이번 일 겪고 정말 어머님한테 학을 뗐거든. 자기가 결정해. 네 마음 이해하지. 정말 나도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도 어릴 때 어렵게 살았고 힘든 시절이 많았는데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러는지 호랑이 그거 필적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 너 상처받지 않게 한다고 장인어른이랑 약속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못 지켰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참으로 미안해했고 남편네도 어렸을 때 매우 어려웠다가 시기 좋게 아버님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그 후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또한 어머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철저히 제 옆에서 저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늘 힘이 돼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힘들면 얘기해. 부모님이야 뭐 나중에 나 혼자 보러 가면 되니까 굳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마음 불편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어머님만 미운 거지. 아버님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최대한 내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음은 믿고 정말 보기 싫어. 그래도 어떡해.
당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긴 하잖아. 고맙다.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그리고 네가 받은 상처 같은 것도 내가 다 치유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가끔 시댁 모임 때문에 가게 되는 날에도 남편은 이 눈치 저 눈치 보기 바빴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님만은 따뜻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정말 보기 싫었지만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시댁을 가게 되었고 역시나 시댁에 방문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비아냥과 온갖 갈시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요. 장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얼굴을 비춰? 그러니까 내가 널 욕하는 거야.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어른한테 감히. 본데 없이요? 어머님, 그럼 사돈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어머님은 어떻고요? 저한테 왈가왈부할 건더기가 있으세요? 참,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저한테 이런 말 듣기 싫으시면 제발 본인 좀 돌아보세요. 이게 진짜 따박따박. 너 이러는 걸 니네 시아버지가 봐야 하는 건데 아주 얄밉게 나한테 감히 말대꾸를 해? 너 내가 언젠간 아주 경을 칠 거야. 눈물 콧물 쏙 빼게 할 거라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게 콧대만 높아가지고 나한테 대들기나 하고. 그만 좀 해요. 참나. 며느리를 아주 잡내 잡아. 아가야, 그러려니 해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드라마에서 보면 아들 가진 시엄마가 요새 좀 떤다고 생각해. 아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교양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어린애를 잡으려고만. 아유. 뭐예요? 당신 말 다 있어요? 당신이 얘 앞에서 이러니까 얘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그만 좀 해요. 진짜 내가 주연이 보기 민망해. 제발 우리 웃으며 살아요. 하나뿐인 가족이잖아요. 쟤만 빠지면 완벽한 가족이고.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입 아프다. 쟤는 정말 싫어. 다들 배기우한테 넘어간 게 분명해. 시어머니는 분에 못 참아 있지만 전 그나마 아버님과 남편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했어요. 대신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더 저를 못마땅해 여기기 시작했죠. 모두의 관심이 저한테 쏠렸거든요. 이제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 생기는구나.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몸 건강하게 지내야지. 네가 제일 중요하단 걸 잊지 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먼저 신경 써 주셔서요.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고 해서 건강한 아기 출산할게요. 나랑 자기 닮았으면 완전 미모 탄생이지. 아빠,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된다. 우리 이세. 아이고, 아주 다들 신났어. 얘, 네 근본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해? 이 애도 반쪽은 근본이 없는 아기인데. 근본이 없다고요? 진짜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왜? 찔려? 맞잖아. 근본 없는 아기. 행여나 나보고 안아주라고 하지 말아라. 네 핏줄이면 어느 씨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당신 그만 못해요? 어른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기분 풀어라. 니네 시엄마 막말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도 솔직히 그렇게 느끼죠? 세상 자기 핏줄이 제일 중요한 양반이 오죽할 거야. 마음속으로 아마 울고 계실 거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는 막말도 모자라서 뱃속 아가한테까지 막말을 일삼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도 엄청나게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 어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때였어요. 언젠간 이런 말들을 어머님이 되돌아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참,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머님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면 일찍 죽는다더라. 내가 미쳤니? 변하게?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개가 아니야, 아주. 가장 중요한 근본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요. 맞죠?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더 있니? 너 보면 불길해. 그리고 재수없고. 너네 부모 죽은 것도 다 네가 재수없어서 그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어머님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딸이 이런 대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은 근본이 있는데 왜 너 같은 대우를 받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근본이 문제인 걸 가지고. 이제 싸우기도 입 아파서 그냥 시어머니에게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그저 제 걱정만을 하시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신을 하니 친정엄마 생각이 왜 이렇게 나던지 참 뭉클했어요.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제 친엄마와 다름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다 기쁘다. 니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진짜 더 좋아하셨을 텐데. 이 양반 뭐가 그리 급하다고, 참.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빠 몫까지 엄마한테 더 잘할 거니까 엄마 건강만 해. 알겠지? 이제 효도받을 일만 남았어. 시어머니, 그래도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지? 자기 손주인데 얼마나 예쁠 거야. 아마 마음이 달라지셨을걸? 아니, 그냥 그렇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나랑 상진 씨가 좋으면 된 거고. 이렇게 엄마가 기뻐하니까 더 좋은걸? 엄마가 며칠 올라가서 밥이라도 좀 해줄게. 입도 심하다며.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거로다가 만들어서 줘야지. 안 그래도 돼. 엄마도 일하느라 바쁘면서. 무슨 여기까지 와서 밥을 해줘. 상진 씨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걱정 놓으셔. 남편이 해주는 거랑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랑 같아? 엄마가 가서 네가 먹고 싶다는 걸로 즉각 해줄게. 휴가 내면 돼. 제 입덧이 걱정된 엄마는 손살같이 올라오셔서 임신 초기 때 이것저것 음식을 해주셨어요. 다른 음식은 하나도 못 먹겠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해준 음식은 참 잘 넘어가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친정엄마가 며칠 계시다 가시는 걸 두고만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저를 호출해서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임신이 벼슬이다 아주. 아니 상진이 불편하게 니네 엄마는 왜 와 있는 거야? 당장 내려가시라 그래. 어디라고 막 와? 친정엄마가 딸네 집도 못 오나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전화로 말씀하세요.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뭐가 달갑다고. 뭐? 아유 저걸 그냥. 임신만 아니면 뺨 한 대 날리는 건데. 아유 진짜. 너 내 말 무시하지 마. 당장 내려가시라 그래.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딸네 집에 은근히 얹혀 살려고 해? 그것도 친엄마도 아니면서. 진짜 웃긴다, 니네 엄마. 어머님,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말랬죠. 제 친엄마나 다름없다고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진짜 기막히고 웃기네요. 네가 상진이랑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평생 질리도록 듣게 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왜 이런 집에 시집 와? 감히 언감생심이지. 아이 가졌다고 달라질 거라는 착각 가덜 마라. 그런 걸로 풀렸으면 애초에 날 반대하지도 않았겠지. 날이 가면 갈수록 막말이 심해지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의 변화인지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되었답니다. 평생을 멘털 하나로 버텨왔던 날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속상하던지 시어머니만 만났다 하면 눈물바람에 아주 속이 상하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요리를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간 엄마는 며칠 저희 집에 머무르며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절 보더니 안쓰러워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경차이긴 한데 그래도 임신 중기까진 너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 타는 거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작은 차지만 엄만 괜찮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타. 에이, 엄마의 발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져가? 난 괜찮아. 뭐 이리저리 쏘다닐 것도 아닌데 마음만 받을게. 마음 같아선 중형차 한 대 사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타던 거지만 휘뚜루마뚜루 그냥 타고 다녀 당분간.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친정엄마는 대중교통을 타는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경차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차를 끌고 다녔을까요? 역시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시어머니는 온갖 조롱과 비판을 하며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니 줄 거면 세단 정도는 보내야지. 어떻게 경차를... 아휴, 진짜 격 떨어진다. 있던 걸 누가 탄다고. 니네 엄마 수준하고는. 어머님, 말씀 삼가세요. 저희 엄마가 제 걱정돼서 보낸 차를 가지고 왜 왈가왈부 하시나요? 어머님이 차 한 대 사주실래요? 뭐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차를 뽑아주니? 상진이 체면 안 서게 그딴 차 끌고 다닐 생각 마. 안 사람이 그딴 거 끌고 다닌다고 하면 상진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아유, 창피해서 원. 저거 내가 언젠간 없애버릴 거야.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 넘지 마세요. 뭐 어머님이야 원래가 선이 없으신 분이니 와닿진 않겠지만 말 조심하세요. 남편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본인이 차를 없애겠다는 둥 막말을 하였고 전 그저 되지도 않는 소리를 또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아침부터 저희 집에 방문한 시어머니는 제가 자는 틈을 타 제 차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 위에 엄마가 타던 경차를 보내자 말도 없이 폐차장에 끌고 가 차를 폐차시키려고 했어요. 사모님, 여기 와서 좀 보셔야겠는데요? 물건이 하나도 안 빠져 있는데, 이거 혹시 사모님 거 아니세요? 아니, 이 사진은... 아유,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단 폐차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제가 좀 다시 끌고 가야겠네요. 폐차장 업체 직원이 뒷트렁크를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폐차를 한 해만에 하면서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가 없어진 걸 뒤늦게 한 저는
서둘러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댁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사진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아버님에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된 일이죠?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 표정이... 아니 그건 그렇고 제 차를 왜 마음대로 끌고 가세요? 아가, 자주가 너희 어머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머님 좀 불러줄 수 있겠니? 꼭 물어볼 말이 있다. 일단은 불러줘.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저희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버님까지 갑자기 말이 없으셔서 불안해요. 아버님의 말에 엄마는 서둘러 시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엄마에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던 사진 속의 사람과 어떻게 하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고, 32년 제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이었죠. 아니,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랑 옷가지를 어떻게 사돈댁이 가지고 계신 건지, 그거 제가 정리하려고 놔둔 건데. 중요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과 사부인이 어떤 연유로 알게 된 건지, 그리고 무슨 사이인지 말이에요. 주연아, 놀라지 마. 사실 그분들이 주연이 친아빠, 친엄마예요. 저희 남편과 중마고 오신 분들이었죠. 주연이가 평생을 물어보지 않아서 저 역시 보여주지 않았는데 딱히 친척도 아무것도 없던 분들이라 저희가 유품이랑 사진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매번 정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마침 차에다 준 것이랍니다. 주연아, 사진 속 그분들이 너희 친아빠, 친엄마야. 미안하다. 엄마가 네가 묻지 않아도 보여줬어야 했는데 당연히 네가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친부모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단다. 미안해. 많이 놀랐지? 진작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럼 주연이가, 사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주연이네 아버지 회사예요. 그때 당시 저와 같이 설립하고 열심히 성장시켰는데 사고로 그만. 여식이 있다고 들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소식을 알 길이 없었죠. 근데 그 주연이가 한 사장 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운명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맺어줬나 보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엄마, 사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를 상진 씨네가 하고 있다니.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놀랍더군요. 어떻게 이런 얄궂은 운명이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친부모들을 지금의 엄마, 저희 시부모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도 참 마음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에게 공통된 부모가 저였다고 생각하니 실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어떤 분들일까, 얼마나 좋은 분들이면 이렇게 입을 모아 하나같이 말을 할까 싶었죠. 네가 누구의 딸이든 정말 상관없었지만 한 사장의 딸인 거란 지금 고맙고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이 회사에 한 사장 지분도 아직 남아있어. 이 지분은 네 것이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한 사장의 친딸이었다니. 한 사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일은 또 얼마나 잘했는데. 오죽하면 나랑 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부부이기도 했단다. 그런데 그 딸이 내 며느리라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구나. 역시 한 사장 핏줄이라 그런지 정말 올바르게 잘 자라줬어. 사부인한테도 감사한 말씀 전해드려요. 아니에요. 주연이가 잘 커준걸요. 없이 살아서 항상 미안했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밝게 자라줬는데요. 친부모님이랑 성품이며 인품까지 똑같이 자란 주연이를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시도둑질은 못하나 봐요. 정말 마음이 이상하네요. 제가 엄마한테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건 혹시라도 제 친부모님들이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보다 실망스러운 분들이면 어쩌지라는 마음 때문에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제 친부모님일까요? 지금에야 너무 죄송하네요. 애써 부정해온 분들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었다니. 미안해. 네가 물어보지 않아도 진작 말을 했어야 했어. 엄마는 정말 네가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길 바랬거든. 아니야. 난 정말 그 누구보다 친자식처럼 자랐잖아. 돌아가신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단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덕분에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고 내가 더 미안해 엄마. 이런 감정 느끼게 해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왔어요. 첫 번째론 저희 친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서였고, 그리고 혹시나 내 핏줄에 나도 모르게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인 걸 알아서 안도감에 눈물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본 시어머님은 망연자실하는 얼굴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에 단단한 물체를 맞은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눈빛을 계속 보내며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장님이 너희 친아빠일 수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한 사장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었는데 내가 그분 딸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됐어요. 제가 누구의 딸이든 어머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 절대 아물지 않거든요. 제가 그 누구였다고 하더라도 상진 씨와 사는 이상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셨으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뭘 했어? 엄청 잡아대더니만. 한 사장님 보기 부끄러워서 어쩔 거야? 미안하다, 주연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버님은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누구라도 말이죠.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껄끄럽네요.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도움받고 살았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조롱만 하다니.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한 사장님 딸인 걸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야.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 당신 때문에 나까지 주연이한테 큰 죄를 진 것 같아. 아휴, 이를 어쩌면 좋아. 주연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정말 제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이 집에서 아버님과 이 아니었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1년의 모든 사건들을 알게 되고 아빠의 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언젠가 딸을 찾으면 꼭 남겨주겠다고 본인이 관리하던 지분이었어요. 아버님 또한 정말 좋으신 분이었죠.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부모님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그 재산을 가로채지 않고 항상 저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어머님이 용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보고 어머님과 마주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실히 그때와 지금 천지 차이로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담갔는데 좀 먹어볼래?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한 거거든. 먹어보렴. 됐어요. 사 먹으면 되죠. 이런 거 고생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로 마음 풀릴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그동안 대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어머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모습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좀 무섭네요. 미안하다. 평생 널 보며 용서를 빌게. 그래야 내가 한 사장님 볼 낯이 있으니까 네가 받아주지 않아도 노력할 거야. 그 일이 있고 그래도 저에게 엄마는 변함없기 때문에 친정엄마와는 변함없이 모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저만 보면 벌벌 대십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막말한 것이 죄책감으로 밀려왔는지 늘 볼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세요. 참 어른이 저렇게 대하면 저 역시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만 하는데 왜 저희 아빠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부터 늘 근본 타령하는 시어머니가 떠오르는 걸까요? 아버님과 남편으로 인해 억지로 시어머니와 맞이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제 마음이 우러나는 날 용서가 되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아이들을 낳고 남편과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제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대면대면 하다 보니 아이들조차도 할머니에게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어색해. 그냥 할아버지한테 갈래. 난 외할머니가 제일 좋단 말이야. 외할미 집은 언제 가?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랑 있기 싫구나. 외할머니 보고 싶니?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 손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 엄마. 애가 낯을 아직도 가려서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애들 엄마 따라 애들도 가는 거죠, 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니? 그저 주연이가 마음 열어줄 때만을 기다려야지. 지난 날을 정말 돌리고 싶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아들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이면 언제나 겉돌고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제가 그동안 당한 거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시어머니는 자체적으로 늘 벌을 받고 계신 셈이죠. 이 글을 쓰면서 사실 사람 앞일 모르는 건데 혹시라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떠오르네요. 저 역시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많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조금 후회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행복할 날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지내야만 하는 건지 조금은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 글을 쓰는 계기로 모든 게 용서되지 않지만 시어머니에게 저도 조금 마음을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두서없는 글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 서둘러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